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 변상욱의 눈 코너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의 눈 중에 미 대선 이야기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예. 첫 번째 시간엔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두 번째는 경합이다. 오늘은 바이든 당선입니다. 예. 매일 하는 코너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 하는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뀐다는 게 역시 미 대선 제도의 특별함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뭐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모든 주에서 찍은 표들을 다 합산해서 내는 거라면 간단하게 예측이 되는데 선거인단이 중간에 껴 있고 선거인단마다도 조금씩 또 제도가 다르니까 그걸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한국 대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 전문가에게 전화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한국을 설명할 수 있느냐. 또 그걸 또 아닐 그렇죠.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미국을 파악한다는 게 참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 이번에 아주 절감했습니다. 뭐 제도도 제도입니다만 또 역대급으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예. 그런 안개 속 또 선거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총평을 한번 하자면 진보 보수라는 이념적 대결 구도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인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계층과 계급이라는 게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여성 쪽이 바이든을 더 지지했다. 백인이 아닌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계가 또 역시 바이든을 더 지지했다. 젊은 사람일수록 바이든을 지지했다. 학력이 높고 나름대로 수입이 좋은 사람일수록 바이든을 지지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고요. 이 모든 계층과 인종을 꿰뚫는 변수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11월 초에 등록된 실업자 수를 보니까 3천만 명이에요. 미국. 엄청난 거죠. 또 피딩 아메리카라고 하는 급식기구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니까 음식을 자기 돈으로 일일이 사 먹을 수는 없고 보조비를 받아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여기에 예. 어린이가 170만 명. 결국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일자리가 제일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길어지면 결국 일자리와 주거가 핵심 대선 이슈가 됩니다. 예. 가족을 부양하고 양육하는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못했고 비호감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낙승할 것이라는 초반 예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혼전 양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 바이든이 매력 없는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과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바이든의 매력 없는 후보가 승리한 요인에는 그만큼 트럼프의 비호감,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죠. 결국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BBC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로우키 전략이라고 예. 그러니까 하이 텐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로우 텐션으로 가는 거죠. 예. 예, 바이든 쪽에서는 바이든도 본래 말실수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좀 어리버리한 느낌이 있어서 헛소리도 좀 하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옛날에 많이 손해를 봤는데 그러나 가만히만 있으면 트럼프 쪽에서 코로나19 방역 제대로 못해 흑인 플로이드 사망해 뭐 악재가 계속 나온단 예. 말이죠. 그걸 또 막으려고 트럼프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실수를 또 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나서서 괜히 말실수할 여지를 가능한 한 줄이자는 거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말자. 왜냐하면 바이든이 나이가 많아서 피로도를 쉽게 느끼고 부주의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소리를 높이고 자화자찬하고 말실수하고 그러면서 뭐 물론 주목을 받겠지만 이게 딴 때 같으면 위험한 전략입니다. 트럼프를 계속 언론이 비추고 바이든은 얌전히 있겠다면서 조용히 빠져 있으면 트럼프가 사실은 어찌됐든 유리해지는데 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이게 달라졌던 거죠. 로우키 전략 또는 로우 텐션 전략이 먹힌 거죠. 트럼프가 너 뭐하냐? 숨바꼭질 바이든이냐? 예. 소리를 쳐도 가만히 있고 또 어디서 졸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와 직접 충돌해서 말싸움 벌이는 걸 피하고 트럼프가 스스로 자기의 발목을 잡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계속 상황을 갖다가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미국 대선은 구호가 하나뿐입니다. 바이든의 구호는 난 트럼프 아니거든요. 예. 이 말 한마디면 통하는 거예요. 난 바이든인데 뭐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전 트럼프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 트럼프가 아예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선거는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 누구를 뽑느냐가 아니라 트럼프를 놓고 국민 투표를 한 거죠. 예. 예. 그 바이든 진영에서는 이전 투구를 하면 저쪽 전략에 먹혀 들어가는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자질 문제는 뭐 지난번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4년 재임 기간 동안에는 뭐 자질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도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역시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가 이리저리 뛰면서 남의 나라가 가져간 걸 뺏어오겠다 이런 소리친 것이 어느 정도는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바이든한테 유리했던 것은 4년 동안 지켜봤더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 너무 반지성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이건 200년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에 자존심이 예. 있는데 너무 생채기를 낸 거 아니냐.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온갖 분탕질을 다 치고 다니는 말썽꾸러기로 전락해서 예. 이건 미국의 자존심에 너무 큰 예. 상처가 됐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습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이 상황을 또 4년 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먹힌 것 같습니다. 보면은 대졸자 이상은 55%가 바이든을 지지한 걸로 나옵니다. 예. 공동 출구조사에서. 그럼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이건 49%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반반인데 대학을 나온 사람에서는 바이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연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바이든, 10만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은 트럼프 쪽으로 기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고학력 또 그리고 중산층 이상은 그럼 바이든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 예.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주류인 백인을 제외한 흑인, 뭐 라틴 또 아시안계 이민자들 투표가 증가했고 이 이민자들이 또 바이든을 선택했다. 네. 이민자 투표도 증가했지만 이민자 숫자 자체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인 투표자가 이번에 65%입니다. 유권자 중에서 투표한 유권자 중에서 지난 대선이 얼마냐면 71%였어요. 여기서 벌써 6%포인트 줄었죠. 그렇죠. 예. 백인 투표자는 트럼프를 57%가 지지하고 바이든을 42%가 지지해서 한 15%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흑인 투표자를 보면요.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은 12%, 바이든을 지지한 사람이 87%입니다. 압도적이네요. 75%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여성이 56, 남성이 48, 여성들이 훨씬 더 바이든을 지지했고 나이 든 거는 뭐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바이든을 더 지지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숙제는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도 못 풀더라고요. 예. 근데 왜 백인 여성들은 트럼프 쪽으로 가서 민주당 쪽으로 안 건너오는 걸까? 트럼프는 여자들한테 막말 많이 하고 여성을 늘 폄하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성 백인 유권자들은 민주당으로 오지 않나? 이거 아마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마찬가지지만 예. 보궐선거에서 여성 또 젠더 이슈 여기에서 우리도 민주당이 상당히 밀리는데 미국의 민주당도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백인 여성들은 안 오는 걸까? 예. 예. 그리고 뭐 연령별로 봤을 때는 역시 연세 많은 분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렇죠. 뭐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트럼프가 그래도 4년 재임 기간 동안 전쟁은 없었던 것은 트럼프의 업적이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업적은 업적이죠. 예. 예. 근데 오히려 거기서 트럼프가 더 불리해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바이든하고 민주당의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계속 이제 공격의 화살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사회주의 색깔론 공격은 전쟁의 위험이 도사려야만 효과가 좀 좋아집니다. 그런데 전쟁을 자기가 하나도 안 하면서 빨갱이들이 공산당들이 우리 미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자기는 가서 북한의 김정은을 2번이나 만나고 안 먹힌단 말이죠. 그런 예. 문제가 있고 또 6명의 대통령이 지나오면서 전쟁이 몇 개였냐면 27개였습니다. 예. 레이건이 7개 했죠. 아버지 부시 5개, 아들 부시 5개, 클린턴 3개. 오바마도 사람이 점잖은 것 같아도 전쟁을 7개나 치렀어요.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하나도 안 치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공격을 자기가 시도하는데 자기가 안 먹힙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미국의 펜타곤과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이 거대한 방산 세력들 이쪽이 전쟁이 있어야 뭔가 물건도 팔고 정치 자금도 내는데 전쟁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펜타곤과 방산을 중심으로 한 이 군부 또는 재벌 세력들이 예. 뭔가 예.
짭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갈 정치 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간 것 같은 그런 예. 느낌도 들죠. 지금 바이든 당선의 요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를 런닝메이트로 선택한 것도 효과를 봤다. 지금 이쯤에서 나오는 보도는 이 해리스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죠. 예. 많으면서 결국 유색 인종이고 아시아 이민계고 또 여성이고 예. 미국 사회 대표적으로 비주류의 요건을 다 갖췄는데 이 사람이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선택되고 또 더 화제를 모으고 있고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벌써부터 얘기가 하고 있거든요. 벌써부터요. 예. 워낙 바이든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예. 아마 그런 얘기 나오는데 당내 경선에서 바이든은 사실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정말 상실 좌파에 가까운 예. 강경한 개혁론자들을 물리치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개혁적인 정책들을 안 씁니다. 포기합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대학교육의 의무화, 부유세 설치 뭐 이런 것들을 밀어내죠. 철저한 중도파 전략으로 갑니다. 거기서 해리스가 이제 먹히는 거죠. 중도 전략으로 가면서 중도파인 해리스를 붙잡고 함께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개혁파 민주당원들이 뭐 트럼프를 지지하러 갈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중도권에 있던 나름대로 트럼프를 지지할까 바이든을 지지할까 고민하던 사람들을 해리스 덕분에 이제 끌어오는 역할도 했고요. 모금액도 해리스를 끌어들이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보면은 통계상으로 해리스 후보를 런닝메이트로 지명한 8월 달에 보면은 7월 달보다 2.4배 늘었습니다. 모금이. 그리고 그 달에 트럼프가 한 것보다 3.8배 많습니다. 여성 유권자 정치 자금 기부 받은 게. 그러니까 해리스를 영입하면서 중도파를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자금을 끌어들이고 한 게 상당히 덕을 본 거죠.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왜 바이든한테 표를 주지 않았을까? 이거는 민주당의 또 앞으로 연구 과제일 것 그렇죠. 같네요. 특히 백인 여성들은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 있는 코너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앵커 리포트는 역시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 요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예. 좀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동의 뉴스 정면수에서 맛배기를 여러분들 보여드렸고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수 끝나고 뉴스가 있는 저녁 바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변상우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가 있는 저녁 계속 청취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